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약속드렸듯이 지지와 저항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10분 안에 이 많은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최대한 간략하게 핵심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지선에는 가격에 대한 지지선과 또 저항선이 있습니다. 또 이평선에 대한 지지선과 저항선이 있는데 텍스트로 한번 적어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지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격이 가격이 이제 하락되면서 조정 지지를 받는 구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더 이상 하락이 안 되는 구간을 지지선이라 하고요. 저항선은 단기 고점 또는 과거 고점 부분, 이 부분을 저항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고 또 지지선이 저항선이 되고 저항선이 또 지지선이 되는데 크게 너무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고요. 지지를 받으면 지지선이 되는 것이고 지지를 못 받으면 저항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너무 무조건 이 가격을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단기적인 접근이라면 그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는 손절, 장기 투자라고 한다면 그 지지선을 이탈했다면 추가 매수 구간, 이렇게 또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지선과 저항선은 가격의 선이 될 수도 있고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이평선이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매매를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실 제가 아난티란 종목들, 대북 관련주란 종목들을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매매를 하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뭐 제가 금액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한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좀 창피스럽지만 보여드리면, 저는 인증을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사실 뭐 인증할 거라고 한다면 이런 매매밖에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소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크게 뭐 물량을 떠넘긴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실 이유는 없으시고, 단지 가려놓은 것은 금액이 너무 소소해서 그래서 일단 가려놓은 겁니다. 자, 먼저 아난티라는 종목에 대한 부분 한번 보시게 되면, 매수 자리 제가 미리 선을 좀 그어놨습니다. 매수 자리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평선이 저항선이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과거에 조금 차트를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과거 이 저항선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저항선이 됐던 부분이 첫 번째 1차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왜냐면 사실 이 상승했을 때는 매도의 타점이지 추가 매수를 하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하지 않았던 것은 과거의 고점도 역시 이 가격대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하지 않은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의 지지선을 보시게 되면 또 과거에 돌파하지 못했던 저항선이 바로 지지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또 매수를 하게 됐고, 또 이 구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고점이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 이 구간이 또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되시겠죠. 자, 그리고 확대를 좀 해서 보시게 되면 크게 뭐 똑같진 않지만 최대한 비슷한 자리, 매수의 포인트를 이렇게 잡은 것이고, 그래서 매도의 포지션은 사실 수익이 조금 나면 조금 매도한다, 리스크 관리한다 라는 거기 때문에 뭐 무조건 고점에서 팔면 참 좋은데, 시간이 지나 봤을 때 다시 그 부분이 저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매도 포지션과 같이 정말 고점에서 잘 팔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고점 같이 느껴져서 일부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무조건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판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정말 주식이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혹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 또 이 종목에 대한 이슈는 뭐가 있고 또 어떤 섹터에 대해서 움직이고, 그런 부분들을 모든 것들을 캐치하시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떤 매매를 하겠다, 단기적인 매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이고, 만약에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신다면 추가적으로 장기로 보셔도 된다는 거죠. 자,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 8월달 하락장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8월 10일, 8월 9일부터 10일부터 우리가 하락장이 나왔죠. 국내 증시 하락장이 나왔고, 그런데 주가가 마찬가지로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손절을 하지 않고 다시 추가 매수를 했던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일선이죠. 60일선의 지지를 받고 60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를 하는 구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좀 더 떨어지더라도 추가 매수 몇 번만 더 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후 반등이 나와주면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줬고,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가 왔다 싶어서 이때는 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거래량이죠. 사실 지금 보시는 이런 2,700만 주 정도 되는 이 장대 거래량만큼의 음봉이 나왔다고 한다면, 음봉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량 손절을 하던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 나왔다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조금 여유롭게 대응이 가능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를 할지 그것을 정하셔야 되는데, 자, 저의 경우에는 지지선은 가격선도 보지만 이평선도 같이 봅니다. 이평선 부분에서 맞아질 때도 있고 또 안 맞을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은 코스피 코스닥 2,400개, 2,500개 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러한 지지선과 저항선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은 몇 종목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대응이시라고 한다면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또 장기적인 전략으로 보신다면 더 길게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아난티라는 종목이 지금 차트를 조금 크게 해서 보시게 되면 고점 매물대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 과거의 고점 부근으로 보이는 선까지 지금 현재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봉의 흐름 한번 볼까요? 자, 주봉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최근 구간입니다. 최근 구간. 이 구간이 최근 구간이고, 자, 지금 가격선을 보게 되면 12,000원, 11,900원 이 가격선을 크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현재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질 만큼의 그런 형태의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과거의 고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 15,000, 16,000원대, 15,900원대에서 16,000원대, 또 17,000원대까지 이 단기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가격을 돌파하면 23,000원과 또 31,000원대 구간까지도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흐름을 한번 좀 봤을 때, 다시 일봉으로 좀 넘어가세요. 자, 일봉으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매물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9,000원대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가서 보시게 되면 1,700원에서 11,100원대까지 지지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격선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런 가격대 12,000원 구간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것이고, 만약에 한 번에 이렇게 쭉 돌파를 하면서 16,000원 부근까지 한번 돌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될 거고요. 아니라면 또 다시 한번 조정을 또 몇 차례 받으면서 반등을 해주는 그런 구간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주식이 결국에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매수 가격에서 정리를 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이라면 9,700원 가격선을 한번 우리가 이 가격선을 손절 가격으로 좀 잡으면서 좀 길게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소식들은 많이 있고 또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현재 종전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이 저는 좀 강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수했던 그 가격선을 정리선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내가 매수했던 가격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정리를 하시고 다시 9,700원이 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1,400원대에서 1,900원대 이 가격을 단기적인 조정이 온다면 그때 한번 또 잡아보셔도 되겠지만, 그때 잡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9,700원대는 손절 가격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 하지만 매수 가격이 이탈하면서 정리를 했다, 그런데 다시 9,700원대에서 내가 매수를 잡았다면 단기적으로 좀 더 길게, 장기적으로 좀 더 길게 보셔도 된다는 거죠. 6,000원대까지.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들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 말이 맞고 여러분 말이 틀렸다 이런 건 절대 없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다가 정답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또 대응을 할 거냐, 그 과정을 미리 계산을 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 가격대에 또 꼭 그 가격대가 아니라도 그 부근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 보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역시도 최대한 그 가격선, 지지선과 저항선의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그 가격대에 좀 매수해 보려고 하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시겠죠. 매수 타점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만의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조금 넘었는데 최대한 좀 도움이 다음에도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